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지난 5월 17일 월요일을 기점으로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기업 분석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4개 기업의 1분기 실적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확인하는 C큐브의 1분기 실적입니다. 113억 7천만 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15억, 순이익 13억 3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1분기 코로나의 타격을 받지 않았던 실적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20% 조금 넘게 떨어졌지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여집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2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0%, 순이익은 121%가 늘어났는데요. 최근 1분기 아모레퍼시픽의 깜짝 실적 발표에 이어 C큐브나 다른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 실적 내역을 살펴보면 자동차용 제품 매출의 증가가 눈에 띕니다. 작년 동기 대비 36.2% 증가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국내외 글로벌 도료사 판상 알루미나 제품 테스트 후 신규 차량에 적용됨에 따라 발주량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용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68% 감소했습니다만 그 오디트를 진행했던 글로벌 화장품사의 테스트가 마무리되었고 제품 납품을 위한 코드 등록 등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는 곧 신규 화장품 고객사가 추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 같아요. 공장 가동률을 보면 진주 광택 안료는 67%로 증가했고 알루미늄 페이스트도 작년 분기 평균보다는 높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중국이 전분기 8억 6천에서 당분기 13억 가까이 늘어났지만 대만은 오히려 반대로 줄어들었네요. 매출 채권은 전기 말 87억에서 106억으로 증가되어 2분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수출 통계 데이터를 살펴보면 4월에 270만 불 정도를 기록했으니 5월, 6월 본격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큐브는 코로나의 피해를 조금씩 극복하고 계획된 성장 궤도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가 경쟁이 치열한 산업용을 줄이면서 고마진의 자동차 제품이 늘어나고 있고 화장품도 수요가 회복되면 기존의 매출 회복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사의 납품이 진행되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은 신나는 노래 인상가입니다. 인상가는 사실 1분기 실적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월에 인산 선생님의 어떤 탄신일 기념 할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근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1분기는 조금 애매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 76억으로 전분기 대비 12% 성장하며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만 그 매출 원가와 판관비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5% 정도 줄었네요. 순이익은 7.5억을 달성하며 전분기 대비 25%가량 줄었습니다. CB 물량은 꾸준히 주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최근 공시 기준으로 미전환 사채 물량은 약 100억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주식 대량 보유 현황 보고서 공시가 하나 떴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포스코 기술투자에서 보유 비율이 6.4%에서 3.5%로 변경되었음을 공시했습니다. 세부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한 3일간 보유 물량의 절반가량을 장내 매도했다고 하네요. 특히 5월 12일에 많은 물량을 매도했는데 저도 이날 15%를 제외한 잔여 보유 물량을 모두 매도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날 인상가에 아마존 진출 소식이 있었고 주가는 장중 한때 3,195원까지 급등했었죠. 실제로 아마존 사이트에서 구해 주겸과 시실 제품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의 상품 판매는 우리나라 G마켓 11번가 같은 커머스 사이트에 상품 판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왜 이렇게 대단하게 평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아마존보다는 주겸에 대한 인지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중국 티몰 사이트를 통한 판매가 실적에는 더욱 현실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포스코 기술투자에서도 1,654원에 전환해서 취득한 주식 물량 약 77만 주를 평당가 2,744원 정도의 장내 매도하며 66%의 수익을 실현했네요. 그래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 이 구렁이처럼 잘 매도한 것 같습니다. 인상가도 2분기의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단의 변화도 함께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망의 태웅로직스입니다. 자신감 넘쳤던 잠정 실적 발표 탓에 1분기 실적이 가장 궁금했던 기업인데요. 물론 저는 실적 발표 이전 10,000원 상단에서 전량 매도를 했는데 1분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1,502억으로 전분기 대비 104%,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51% 증가했고 영업이익 104억으로 전분기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직전 분기에 4배 이상 상승했네요. 순이익도 88억으로 전분기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잠정 실적으로 발표했던 영업이익 249억의 절반 가까이를 이미 달성해버린 셈이죠. 사업 부문별 현황을 찾아보면 가장 메인 사업이던 국제물류가 1분기에 무려 작년 전체 실적의 절반 가까이를 해치웠네요. 프로젝트 물류도 1분기에 작년 온기 실적의 30% 수준, 그리고 종속법인도 매출 기준 50% 가까이를 1분기에 기록했습니다. 콜롬비아 법인이 흑자 전환했고 상하이 법인은 전분기 대비 3배 이상 늘었네요. 반면 GLS 코리아는 4.5억의 적자와 세중종합물류는 300만원 수준의 미미한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출 채권 내역을 확인해 보면 전기 말 500억 수준에서 73% 늘어난 867억이 쌓여 있습니다. 올해 파격적인 잠정 실적을 발표한 근거가 있는 것 아닌가 추측합니다. 또한 수주 상황 내역에서 현대글로비스를 통해서 현대로템 열차 운송 계약을 신규로 체결했습니다. 2023년 말까지 390만 달러, 우리 돈 약 43억 수준으로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물류 실적에 순차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웅로직스는 아예 새로운 국면에 성장된 실적을 찍어내고 있는데요. 제가 기업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할 때만 해도 주가가 약 5,000원 위아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성장이 반영돼서 10,000원 앞뒤로 거래가 되고 있죠. 시가총액 기준 2,000억 가까이 도달했는데요. 물론 주가는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와 버린 영향도 있고 이후 실적 추이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은 전량 매도했기 때문에 보유 물량이 없습니다만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며 좋은 가격대가 다시 온다면 매수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MPD입니다. 정말 바닥에 꿀이라도 발라놨는지 움직이지 않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월 30일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아이폰 13 모델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수주했다라는 뉴스에 MPD가 언급되면서 장중한 때 4,430원까지 상승했으나 그 기사 오류가 인지되면서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611억으로 전분기 대비 약 4.6%, 직전 분기 대비 1.7%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8.7억으로 전분기 대비 40% 줄어들었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73.6% 감소했네요. 스마트폰 업종이 1분기 비수기를 감안하더라도 기대 이하의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반면 순이익은 18억 7천만 원으로 전분기 대비 8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이익의 증가 요인은 환차익에 따른 일부 수익과 예금 잔고가 늘어나면서 이자 수익은 늘고 비용은 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회사에서는 설명했습니다.
각 사업부 부문별 실적을 살펴보면 캐프의 영업이익 18억 적자가 눈에 띕니다. 2019년 생산 실적 기준으로 볼 때 분기당 한 1,000만 개 정도 생산해줘야 유의미한 실적으로 반영될 것 같은데요. 매출 기준 분기당 180억 정도 찍어줘야 BEP를 상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은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생산에 차질이 있는 반면 그 견조한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 중고차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음은 그 캐프의 향후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고객사의 재고 소진 현황에 얼라인되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수주가 증가되는 것보다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법인을 포함한 종속 법인들의 부채가 전기말 대비 모두 증가했는데 본사에서는 1분기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차입금 상환 내역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2분기 실적이 나오면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MPD는 현재 실적도 주가도 모두 함께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요. RC칩 수급 이슈는 2분기에도 여전히 리스크지만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각 76억, 48억 증가된 부분은 앞으로의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PBR 1수준의 시총이 880억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653억 되니까 안전마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당분간은 엉덩이를 깔고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4개 기업 중 저의 탑픽은 C큐브입니다. 그리고 태웅로직스, 인상가, MPD 순서인데요. 그 C큐브는 본래 회사가 계획하고 있던 성장의 결과물이 수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제품 실적이 36% 증가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해소되고 생산량이 증가하면 해당 제품의 실적은 더 크게 성장할 것이고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던 화장품용 제품도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마스크를 벗으면서 이제 색조 화장품 수요가 살아나면 그 신규 고객사의 납품까지 이루어지면서 회사는 다시 큰 성장의 궤도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망큐브까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웅로직스는 1분기 엄청난 실적을 발표한 만큼 주가에도 이미 크게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겠으나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의 기대치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 같네요. 인상가는 여태 최대 매출 대비 다소 실망스러운 이익을 발표했습니다만 그 주가는 2,000원 중반대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2분기는 4월 인산선생님 탄신 할인 행사와 5월 어버이날이 맞물려서 매출은 더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 3분기와 4분기의 실적 성장이 이 코로나 시기의 면역력 증대라는 일시적 수혜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MPD도 다소 실망스러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그 현재의 시장 가치 또한 바닥인 만큼 그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본업인 SMT 사업부의 RC칩 수급 이슈는 아직 개선될 여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그 미국의 자동차 운행 지수가 상승하는 만큼 캐프의 실적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